네, 2019 한국재지 여자 기성전 16강전 두 번째 대국이죠. 김채영 5단 대 이도현 초단, 이도현 초단 대 김채영 5단의 대국이 바로 오늘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이제 어제라고 해야겠네요.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하게 방송을 하고 이제 리뷰를 하려고 컴을 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바둑 한번 보시죠. 김채영 5단의 100번, 이도현 초단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바둑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자, 두 선수는 북악약품에서 여자 바둑 리그 같은 팀으로 또 뛰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자, 초반 진행을 한번 볼까요? 초반에는 최정구단과 조승아 2단의 대국과 유사한 진행이 만들어졌었고요. 자, 이도현 초단이 초반에 바로 3-3을 뛰어들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3-3 정석을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를자로 붙이니까 역시 김채영 5단도 또 3-3을 팠고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고 이제 이렇게 갈라쳐 갔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사실 좀 첫 번째로 좀 갈등이 되는 순간인데 넓은 쪽은 사실 이쪽이 넓지만 백이 젖혀 있게 되면 여길 받아둬야 되기 때문에 흙의 형태가 상당히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받아주기도 싫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자니 백이 자꾸 이쪽으로 오면 이 흙돌들도 약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도현 주단은 아예 손을 빼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단수 치고 이어놓고 그리고 이제 두 칸을 벌리니까 밀고 나갈 때 사실 여기서 이도현 초단이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두었는데요. 이수보다는 여기를 두어서 이 하변 쪽을 좀 키워가는 것이 흑 입장에서는 두기가 좀 더 편했습니다. 네, 여기는 언제든지 이제 뭐 밀거나 이쪽 밀어서 크게 공격당할 형태도 아니고 백이 집이 그렇게 날 곳도 아니었는데 자, 실전은 여기서 이쪽을 다가왔는데 한 칸을 띄고요. 이렇게 교환이 되니까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급해졌죠. 여길 지킬 때 백이 뛰어드는 수순이 오니까 기존의 이도현 초단에 두었던 이 다가 선수가 별로 좋은 지금 방향이 아닌 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백이 좀 편해졌고요. 자, 한 칸을 띄었는데 자, 김채영 오단이 이걸 하나 들여다보고 하나 급소자를 두고 나를자로 두었는데 사실 이 교환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나를자로 두는 게 더 좋았습니다. 여기를 백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자리였는데 실전 이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두니까 흙이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씌워가기가 좀 편해졌죠. 자, 이 장면에서도 이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밭전자를 째 나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채영 5단이 이 장면에서도 그냥 붙이고 늘 때 이렇게 치받고 나갔으면은 이 흙을 양쪽을 끊어가는 데만 성공을 했으면 이거는 백이 좀 두기 편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실전에 이 교환이 굉장히 악수죠. 이 교환을 해 놓고서 여기를 두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흙 입장에서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살려두니까 막상 공격이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한 칸을 띄고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는 흙이 수습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이렇게 돼서 서로 간의 실수를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비슷한 흐름의 바둑이었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김채영 5단의 첫 번째 방향차고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었는데 이수로는 지금 이 바둑에서는 이 자리가 서로 간에 굉장한 급소였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이 자리를 찾아내질 못했었는데 나중에 두어지고 나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흙이 지키면 그때 한 칸을 띄어서 나가게 되면 이쪽 흙도 열고 여전히 여기도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나를자로 나가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이 상당히 두텁게 바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간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급소였던 거예요. 근데 실전에는 두 대국자가 모두 여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 이쪽을 두어가니까요. 하나 입구절 가고 또 붙여갔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중앙 쪽으로 돌이 갔어야 되는데 글쎄요, 김채영 5단이 조금 무리한 행마를 하게 되죠. 자,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자, 여기 눈목자 정말 기가 막힌 수였습니다. 네, 이 수가 아주 멋진 감각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곳으로 한 칸을 띄어서 어떻게든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사실 오늘의 한 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멋들어진 행마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바둑을 이도현 초단이 이겼다면 정말 이 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최고의 수로 아마 칭찬을 받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수였는데요. 자,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일로 두면은 붙여서 백이 행마하기가 쉽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두자니 여기가 하나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여길 나와서 끊으면 이 두 점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격이 잘 안 되는 형태였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실전에 둔 이 붙여간 수가 정말 멋진 수였습니다. 두어지고 나니까 백이 참 응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쪽으로 늘자니 바로 치받아서 차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어도 하나 밀어서 교환을 해두고 계속 틀어 막으면 백이 바깥으로 탈출을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맥점이죠. 그래서 실전에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이렇게 사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중앙이 틀어 막혀서는 확실히 이도현 초단이 바둑이 우세해졌습니다. 자, 지켜가고 붙여가니까 이제 이 김채영 5단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요. 이제 승부수를 날리는 장면인데, 자, 이 장면에서 이도현 초단이 좀 실수가 나오죠. 실전에는 이제 이쪽을 젖혀서 받았는데 이수보다는 여길 젖혀서 이 한 점을 잡아서 두는 것이 더 두기 편했고요. 여길 붙여도 그냥 뒤로 막아 두었으면 지금은 이쪽 4점이 아직도 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전체적으로 바둑이 두텁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전에는 여기서 이쪽을 젖혀갔는데 여기서 김채영 후단이 이곳을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젖혀가니까 생각보다는 흙집이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자, 여기 선수를 이렇게 파울을 하고 흙집을 깨게 돼서는 바둑이 다시금 어려워진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조금 방향착오가 등장을 하는데 김채영 후단이 여기 두 칸을 띄웠는데요. 이 수로는 사실 이 자리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를자로 두었으면 지금은 오히려 백이 조금 두기 편한 그런 바둑이었었는데요. 자, 이쪽을 두 칸을 두었는데 여기 교환을 해두고요. 흙이 사실 이 자리가 서로 간에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길 두었으면 백이 거의 공배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됐을 텐데 이 자리에서 또 이도현 초단이 이것을 끊어가는 수를 두어 가는데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입니다. 이제 손을 빼고 나를 자로 가니까 흙이 거의 공배를 끄는 그런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승부수죠. 바로 가르고 나가는 승부수를 두었는데 이 장면에서도요.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느는 수까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여기서 김채영 5단도 빨리 연결을 해뒀어야 돼요. 뭐 이쪽이나 해서 연결을 해두었으면 지금 바둑은 어렵지만은 백이 좀 확정가가 많아서 백이 두기 편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렇잖아도 지금 백이 굉장히 엷은 곳인데 너무 무리한 행마를 합니다. 한 칸을 두어서 이걸 받아주기를 말을 이제 이어달라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지금 반발을 하죠.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를자로 쉬어가니까 그렇잖아도 봉쇄하고 싶었던 곳인데 흙이 딱 행마하기가 좋아졌죠. 이렇게 돼서는 백이 굉장히 모양이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가는 데 성공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흙의 약점이 별로 없는 형태예요. 여기 모양을 보시면 뭐 어떻게든 끊어가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흙이 노골적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쪽 세 점은 잡을 수 있어도 이 중앙 전체가 백이 다 잡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자, 결국은 끊을 수가 없고 이곳을 두었는데 하나 단수를 쳐놓고 여기를 두어 가니까요. 이미 흙은 연결이 다 돼 있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일단은 여기를 바꿔서 중앙 대마를 승부로 갔어야 하는데 김채영 5단도 이 순간 좀 당황을 했는지 손을 뺐는데요. 여길 꽉 이어가니까 백 전체가 이제 사활이 걸리는 순간이 됐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도현 초단의 흐름, 거의 승기를 잡은 모습인데요. 사실 이 장면에서도 이도현 초단이 그냥 있고 여기를 살려주고 이쪽을 이런 식으로 지켜가면서 중앙 쪽을 계속 공격을 했으면 여전히 흙이 두기 굉장히 편한 바둑입니다. 흙의 우세가 확실시 되는 흐름이었는데 자, 이때 이제 패를 들어가죠. 사실 저도 방송을 할 때는 패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두어가는 패값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때 김채영 5단이 패를 해소하고요.
이쪽을 잡히더라도 여길 끊어서 승부로 갔으면 여전히 바둑이 알 수 없는 진행입니다. 이쪽을 잡은 흙은 지불은 굉장히 크지만 사방에 지금 흙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김채용 구단이 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쪽을 받아두죠. 받아두니까 따내니까 팩감이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팩감을 쓰는데 이렇게 해소해서는 사실 바둑은 여기서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이때 AI들도 거의 90% 정도의 그 흑의 우세를 점쳤고요. 지금은 흑이 이쪽을 깔끔하게 잡아서는 정말 많이 유리한 형세입니다. 자, 이쪽 4점을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도현 초단이 이 4점을 버리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두어가고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버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이는 정도로만 끝내기를 했어도 지금은 흑이 남는 바둑입니다. 예, 흑이 여유있게 이기는 바둑이었었는데 자, 이도현 초단도 이때 글쎄요, 시간에 쫓겼던 건지 아니면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던 건지 이 전체를 살리는 작전을 들고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백도 전체를 잡으러 가는 수를 두어 갔죠. 자,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는 흑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형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장면에서도 시간만 있었으면은 사실 이 수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틀어 막아놓고 네, 여기를 이렇게 두어가면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막았으면 이 형태가 잘 잡히지 않는 형태입니다. 예, 비기되는 형태라서 흑이 살 수 있는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도현 초단은 정확하게 수를 읽지 못합니다. 자, 이걸 붙여가면서 결국은 이쪽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실 김치영 구단도 이 장면에서는 뭔가 형세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 무조건 다 버텨갔어야 돼요. 다 버티고 중앙을 잡으러 가는 수를 두었어야 하는데 여기를 실전에는 이어서 갔는데 이때 이도현 초단이 그냥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교환을 해두고 이쪽을 잡았으면 이 바둑은 흑이 지금 이기는 바둑입니다. 예, 중앙에 잡혔지만 여기 7점을 잡고 또 여기 잡은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흑이 유리한 형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간에 여기서 좀 뭔가 흥분 상태에서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형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을 젖혀갔는데요. 백이 당연히 반발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막아가서 돼서는 원래 잡을 수 있었던 돌을 좀 흑이 잡지 못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바둑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자,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지켜갔는데요. 하나 밀어가고 들여다보니까 막상 이 전체 흙이 상당히 기분 나쁜 형태가 됐죠. 이어주면은 여기를 두어서 이 전체가 사활에 걸립니다. 이렇게 젖혀가게 되면 확실하게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도현 초단이 이걸 밀어갔는데 이 밀어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지죠. 바로 끊어가고 이렇게 막아간 수가 일단 강수였고요. 네, 외길의 진행인데요. 자, 젖혀가고 한 점을 끊어가니까 이제는 흑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는데 예, 복잡한 수순이지만 사실은 외길 진행입니다. 한 점을 따내서 귀에서 패가 났습니다. 자, 흑과 백이 서로 간에 진짜 엄청나게 큰 패가 걸렸는데요. 이렇게 따내는 패를 쓰니까 흑이 하나 팩감을 쓰고 따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팩감 공방이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살자는 패를 썼고요. 지금은 흑이 있고서 이렇게 살려주게 되면 흑이 지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받아두는 것이 정수고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따내니까 이제 이쪽 팩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 장면에서 한 점을 따내니까 여기 있고요. 그리고 패를 따냈는데 자, 여기서 이도현 초단이 이 젖혀간 수가 이 바둑의 패착이 됐습니다. 자, 이 수로는 무조건 여기를 치중 가서 팩감을 썼어야 돼요. 백이 해소해서 바꿔치기 되는 것은 지금 흑이 이기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패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렇게 빈 삼각으로 받아둬야 되는데 따내게 되면 이제 실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팩감이 나옵니다. 만약에 실전처럼 이렇게 팩감을 썼다가는 흑이 한 번 더 젖혀서 팩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고 패를 따내면 백이 팩감이 전혀 없어요. 이건 백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도 손해지만 네, 여기를 나가는 팩감을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쪽을 받아두고요. 따낼 때 하나 젖혀놓고 막을 때 따내게 되면
백도 계속 손해지만 팩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내게 되면 그때 이쪽 팩감을 쓰게 되면 아직도 이 전체가 알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만약에 해소를 하고 이렇게 따내는 흐름이 되면 실전하고 비슷한 진행이지만 이쪽 형태가 전혀 다르죠. 예, 실전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를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실전하고는 전혀 다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도현 선수가 팩감을 치중 가는 팩감을 썼다면은 이 바둑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바둑이 됐을 텐데, 자, 실전에는 여기를 그냥 젖히는 팩감을 썼는데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팩감을 썼는데, 여기서 김채영 5단이 이렇게 약간은 손해지만 한 집을 내는 수를 두어 가니까 더 이상 이 백에 대한 팩감이 전혀 안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는 팩감 계산이 굉장히 편해졌죠. 따낼 때 손해 안 보는 팩감을 쓰고 한 점을 따내니까 이제는 흑이 팩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 펜은 안 받고 해소를 하고요. 따내 갔지만, 자, 역시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단수 하나 쳐놓으니까 백 전체가 다 연결이 됐죠. 이렇게 돼서는 이 바둑이 역전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상 거의 9대1까지 갔던 바둑이었었는데 이도현 초단이 이 바둑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역전을 허용하는 바둑이 됐습니다. 네,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김채영 5단은 사실 본선 1회전부터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막판에 이도현 초단의 실수를 편승해서 대역전승을 거둔 그런 한판이 됐습니다. 자, 이번 그 개막전부터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모두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한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자, 이 두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진출할지 그것도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정말 안타깝게 패한 이도현 초단, 사실 오늘 정말 훌륭한 그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막판에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아쉽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신의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이 이도현 초단을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여자 기성전, 한국재즈 여자 기성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해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